요즘 SNS만 열면 새하얗고 가지런한 치아로 변한 전후 사진 정말 많이 보이시죠? 변화가 아주 극적이다 보니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 앞니에 문제가 있으면 말할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잘 안 웃게 되죠. 환자분 중에는 라미네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야 마음껏 웃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라미네이트를 했는데 라미네이트 하고 나서 더 많이 웃게 돼서 인상도 좋아졌다고 얘기도 듣고 주변에서 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굳이 라미네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라미네이트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한 30% 정도는 다른 치료법이 더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불필요하게 깎아내는 것은 사실 치과 의사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말로 라미네이트가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확히 구분해드리고 내 치아 상태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라미네이트는 쉽게 말해서 치아 앞면에 아주 얇은 세라믹을 붙이는 시술입니다. 치아 색깔, 그리고 모양, 그리고 크기를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죠. 저희가 손톱에 붙이는 네일 팁이나 휴대폰 보호 필름처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라미네이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치아를 살짝 다듬고 아주 얇은 세라믹을 붙이는 최소삭제 라미네이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도 많이 하는데 이건 치아를 아예 안 깎거나 아주 살짝만 다듬고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무삭제는 주로 치아 사이에 틈이 있거나 치아가 안쪽으로 살짝 들어간 경우, 아니면 변색이 조금만 있을 때 딱 좋습니다. 제 경우는 앞니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기도 했고 색도 저는 조금만 밝게 하고 싶어서 무삭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무삭제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치아가 이미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 이걸 무삭제로 하면 치아가 더 튀어나와 보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세라믹이 진짜 얇아서 0.1mm 정도까지도 제작이 가능한데 아무리 얇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0.1mm만큼은 추가가 되는 거죠. 1 더하기 1이 0이 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이미 많이 튀어나온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시면 아주 살짝만 다듬는 최소삭제 라미네이트가 더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또 심한 변색이나 이상한 모양의 치아는 무삭제로는 자연스럽게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개의 앞니 중에서 한두 개 치아만 무삭제로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다른 치아와 높이가 안 맞아서 어색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를 약간 다듬는 최소삭제 라미네이트가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라미네이트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치아에 반점이 있거나 변색이 있는 경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치아 속에서 생긴 변색은 일반 미백으로는 잘 안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엔 라미네이트가 정말 좋은 해결책입니다. 지난달에 만난 30대 여성분은 어릴 때부터 치아에 노란 반점 때문에 항상 웃을 때 입을 가렸다고 하셨는데요. 치아 변색으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신경 쓰이고 컴플렉스처럼 느껴지는 경우 라미네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치아 모양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치아가 너무 작거나 이상한 모양, 또는 치아 사이가 벌어진 경우, 송곳니가 뾰족하거나 치아 사이에 틈이 있는 경우 라미네이트로 자연스럽게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아가 약간 깨졌거나 닳아있는 경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치아 표면이 약하거나 사고로 치아가 일부 깨진 경우에도 라미네이트는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치아가 깨져서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치아를 보호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굳이 라미네이트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치아 변색입니다. 단순히 커피, 담배 등으로 인한 착색이나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색은 미백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미백은 치아를 전혀 삭제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죠. 특히 커피, 담배로 인한 착색은 미백 효과가 매우 좋은 편이니 하얗고 밝은 치아를 원하시면 라미네이트 전에 미백을 먼저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작은 치아 간격이나 작은 균열은 레진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레진은 치아를 거의 삭제하지 않고도 할 수 있고 비용도 라미네이트의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레진은 재료의 특성상 3년에서 5년마다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색깔이 좀 변색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라미네이트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간단한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치아 위치가 고르지 못하거나 간격이 많이 벌어진 경우에 교정 치료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투명 교정 장치나 앞니 부분 교정처럼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예전처럼 교정을 한다고 해서 철길 깔았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정 후에도 여전히 변색이나 형태에 불만이 있다면 그때
이때 라미네이트를 고려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라미네이트로 상담 오셨던 20대 여성분이 있는데요. 약간 삐뚤어진 앞니 때문에 고민하셨는데 3개월 정도 부분 교정을 해드렸더니 라미네이트 안 해도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니니까 라미네이트 전에 교정으로 가능할지 한번 고려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라미네이트는 건강한 치아를 너무 많이 깎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라미네이트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치아를 많이 삭제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했는데 현대 치과 기술은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특히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말 그대로 치아를 아예 깎지 않거나 표면만 아주 살짝 다듬는 정도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 배열이나 색상, 돌출 정도에 따라 무삭제가 가능한지는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이 무조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삭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최소 삭제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후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라미네이트를 하면 치아가 시리다는 겁니다. 라미네이트로 시린 증상이 생기는 건 과거에 삭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혹은 접착을 부정확하게 잘못했을 때가 원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접착 기술과 재료가 워낙 좋아져서 특히 치아의 가장 바깥쪽 부분인 범랑질 범위에서만 삭제를 최소한으로 하면 시린 증상은 아예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치아의 민감도는 다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미 시린 증상이 있으셨거나 신경이 예민한 경우라면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린 증상이 조금 있다가 사라지거나 오히려 시렸던 부분이 라미네이트로 커버가 되면서 시렸던 치아가 안 시려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라미네이트는 부자연스럽게 하얗고 가짜 같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예전 이야기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 요즘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은 대부분 라미네이트를 한 상태예요. 워낙 자연스럽다 보니 티가 잘 안 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자연스러운 색상과 모양으로 라미네이트를 하신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재료도 개발되지 않았고 색상 표현도 워낙 단순하고 인위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연 치아처럼 층이 있는 투명도, 복잡한 색조까지 재현할 수가 있어서 숙련된 기공소와 협업하면 정말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미네이트를 잘 만드시는 장인분들과 협업하면 정말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이건 영업 비밀인데 연예인분들이 라미네이트한 그 기공소에서 하면 퀄리티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당연히 제 라미네이트도 거기서 했고 저희 치과 오시는 환자분들의 라미네이트는 다 거기서 만듭니다. 실제로 저도 라미네이트 시술을 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제대로 잘 시술한 라미네이트는 거의 티가 나지 않아요. 간혹 티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시술을 받는 분이 과도하게 하얀 치아를 원하시는 경우입니다. 코 수술도 티 나게 해주세요, 티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사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미네이트도 티 날 정도로 하얗게 해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지 안 한지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운 라미네이트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네 번째 오해는 라미네이트는 쉽게 깨지거나 떨어진다라는 건데요. 요즘 사용되는 라미네이트 재료는 예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튼튼합니다. 특히 이맥스 같은 고강도 세라믹은 강도가 높고 제대로 접착만 된다면 오래갑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실력 있는 의사가 시술한다는 전제하에요. 오늘은 라미네이트가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라미네이트는 분명 많은 분들에게 예쁜 미소와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좋은 시술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구강 상태와 치아 건강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라미네이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SNS에서 본 예쁜 사진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받았던 무삭제 라미네이트 시술 영상 링크를 올려두었으니까 라미네이트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치과 이야기 류준성 원장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